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 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다시 이제 두 번째 시도고요. 잘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지수 해볼 거고요. 선생님 최대한 짧게 하고 끝낼 테니까 집중 빡 하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30분도 안 걸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수 배우려면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거듭제곱 관련해서는 모를 수 없다 생각해요. 우리 거듭제곱이 뭔지 알죠? 그렇죠? 거듭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곱하는 걸 간단히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 말고 거듭제곱의 반대말을 배워볼 차례인데, 먼저 보면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의 거듭조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얘가 거듭제곱근이라며요. 근이 뭐예요? 근은 방정식의 정답, 즉 x값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x값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주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선생님이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거듭제곱의 반대말을 선생님이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봐봐요. A를 거듭제곱근 하면 X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반대말은 이 앞뒤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XA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A가 나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의 거듭제곱이 A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같은 한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A의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거듭제곱근 하면 이제 무슨 말을 떠올리면 얘네들은 다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좀 추가해서 살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A의 거듭제곱근을 구하라면 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한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거듭제곱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거듭제곱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가 나오는. 그러면 얘는 n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근이 몇 개일까요? n개겠죠? 근이 n개겠죠? 이것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를 결국 풀어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 근데 모두 답이 똑같이 얘만 나오고 이렇게 하나만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게 정확하게는 n값에 따라 근이 다릅니다. 근데 얘가 n차 방정식이잖아요. 모든 근이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예시를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x 세제곱이 8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이 근이 몇 개인가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렇죠? 그럼 얘 모든 근이 다 실근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얘를 풀어야겠죠. 그 선생님한테 만약에 배웠다면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이거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x 들어가는 값을 풀마 2라고 바로 찍어낼 수 있긴 하죠. 근데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까지 혹시 진행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x는 풀마 2라는 실근 2개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러니까 제곱입니다. 부호 바꿔서. 그러면 요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실근은 x가 2일 거고요. 얘도 실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선생님의 판별식을 써봤어요. d. 그러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음수네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허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허근은 항상 켤레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두 허근을 갖고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한마디로 근 3개가 전부 다 실근이 아니다. 실근이 하나 있을 수도 뭐 몇 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모든 근이 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n차라고 했잖아요. 그럼 차수가 늘어날수록 정답 개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n 값에 따라 실근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뭐 쓰고 싶은 사람 쓰고 나는 뭐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요거 먼저 필기하고 선생님이 그럼 실근을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줘 볼게요. 일단은 필기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죠. 그럼 선생님이 거듭 제곱한 방정식의 근에 대한 실근을 이거에 대한 실근을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근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표 평면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올려놔서 이 친구가 두 함수의 연립임을 이용해서 그 두 함수를 그 좌표 평면 위에 띄운 다음에 둘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것 자체가 그 좌표 평면에는 실수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실근만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허근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나타낼 수 있는 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시각적, 즉 좌표로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실근만 확인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요. 우선은 그럼 얘를 어떻게 좌표 평면 위에 올릴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y는 x n제곱, y는 a라는 두 함수에 연립해가지고 동시에 지나는 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뭐 해주면 좋냐면 n이 짝수일 때부터 봅시다. 왜 짝수일 때부터 보냐면 여러분들이 좀 짝수일 때가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예시로 y는 x 4제곱하고 y는 풀마 3을 봅시다. 선생님이 왜 4제곱을 선택했냐면 x제곱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보통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면 x 4제곱은 좀 더 가파르게 그려지고 x 6제곱을 가파르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n이 홀수일 때는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x 세제곱은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져요. 그러면 x 5제곱은 조금 더 가파르지겠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y는 x 대칭함수, 우함수, 짝함수, 얘가 뭐 원점 대칭함수, 뭐 기함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일단 그런 거는 싸그리 답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x제곱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플러스 3이 여기에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이 여기에 그려질 텐데 선생님이 지금 상황을 두 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4제곱이 3하고 같은 지점이 어딘지, x 4제곱하고 마이너스 3이 같은 지점이 어딘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프를 잘 쳐다보면 y는 3하고 만나고 있는 그 두 점이 여기를 의미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뭐 플러스 뭐 4제곱근이니까 4제곱근 3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4제곱해서 3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쓸 수 있어요? x는 뭐 4제곱근 그러니까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y는 뭐 x제곱이랑 y는 뭐 3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얘 이렇게 그리잖아요. y는 3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뭐예요? x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3 x는 마이너스 루트 3 뭐 요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점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y는 마이너스 3하고는 안 만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방정식의 근은 4개인데 y는 x 4제곱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은 4개지만 실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4개가 전부 다 허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 4제곱 3인데 여기 지금 2개가 만나고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잖아요. 그러면은 실근은 2개고 허근은 2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하게 되면 a가 0보다 클 때는 실근을 2개 가집니다. 근데 그 2개가
어떤 형태로 나와요? 이거 y는 그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거리랑 여기서 여기 거리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근을 뭐라 그래요? 켤레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켤레로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 때는 실근이 없다. 네, 우선은 요거 필기 먼저 합시다. 하고 있나요? 네. 네, 다음. 자, 그 다음에는 n이 했잖아, 짝수일 때. 제발. n이 홀수일 때 봅시다. 홀수일 때는 예시를 뭐로 두면 좋냐면 y는 x 세제곱하고 y는 풀마 2로 한번 봅시다. 알겠죠? 네, 해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릴 건데 일단 얘도 두 가지 사항을 보겠다는 얘기죠. x 세제곱하고 x 세제곱하고 2랑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2랑 만나는 지점이 어디 있냐? 되겠다는 거야. 그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y는 x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 아까 우리가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여기가 이렇게 꺾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알겠죠? 네. 그다음 y는 2 그리고요. y는 마이너스 2 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에서 먼저 발생하네요. 그러면 x는 이거 어떻게 쓸까요? 플러스, 일단 부호는 플러스고요. 세제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y는 x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x 값에 뭐가 들어가야 2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세제곱해서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숫자를 모르니까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세제곱근 2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3번 곱하면은 2가 나오는 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만나잖아요. 여기도. 이거 어떻게 쓸까요? x. 얘는 세제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살짝 이상한 게 발생합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선생님, 무조건 루트 안에는 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거 보면 여기에 숫자 뭐 생략도 있어요? 2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n이 짝수일 때는 이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애초에 얘가 음수일 때 만나는 게 없었잖아요. 그거 봤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게 홀수일 때 아니에요. 이게 홀수일 때는 안에가 음수여도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제곱근의 n이 홀수일 때는 a가 음수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결국 음수겠죠. 그렇죠? 이 숫자는 음수입니다. 알겠죠? 이 숫자 음수. 알겠죠? 왜요? 0에서 왼쪽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보면 A가 양수일 때 Y는 2일 때 그때도 실근이 1개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도 실근이 1개 존재했다. 네,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필기하고요. 두 번째 지수 확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얼른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수의 확장인데요. 우리 a n제곱 했을 때 저 n이 내추럴 넘버여서 사실상 자연수만 항상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를 자연수가 아니라 수의 체계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더 크게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도 천천히 하나씩 확장해 보자는 얘기예요. 정수까지 확장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건
그 n이 양의 정수일 때까지, 즉 자연수일 때까지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수까지 확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n 지수 부분에 0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에 음수도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 부분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이건 1이라고 얘기했었죠. 이유를 굳이 물어본다면 그 거듭 제곱 선생님의 표현이 그 뭐 a를 뭐 4번 곱함 이런데 그 4번을 어디다 곱하냐고 항상 물어봤었죠. 그러면은 a에다가 a 4번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에다가 항상 a를 4번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를 안 곱했다라는 거는 1에다가 a를 안 곱한 거니까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음수일 때, 선생님이 사실 이것도 너네한테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지수가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지수가 음수일 때는 우리는 항상 역수를 머릿속에 떠올려 줍시다. 예를 들어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a 세제곱분의 1이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분수에서 항상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하죠. 근데 a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갑자기 a가 왜 0이 아니죠? 우리 지금 역수 때문에, 역수 때문에. 그 a의 마이너스 3제곱을 하면 a 세제곱분의 1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a가 0이어 봐요. 그럼 0분의 1이 돼서 분모에 0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수로 인해 꼼꼼하게 하나씩 짚읍시다. 알겠죠? a에 0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확장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n을 유리수까지 확장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두 개 나뉘잖아요. 한마디로 정수는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얘기해 보자는 건데 그게 분수랑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n을 유리수까지 확장하자는 건 분수랑 소수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에 분수 소수가 등장하면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뭐 a의 뭐 마이너스 뭐 2분의 3제곱 뭐 이런 것도 있고 a의 뭐 2분의 3제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등장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주면 되냐면 일단은 이런 느낌이겠죠. 분수 소수. 그럼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얘는 루트를 떠올려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a의 2분의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루트 a 곱하기 그냥 a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루트 a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 만약에 a의 1.5제곱도 2분의 3으로 고쳐서 풀면 되니까 결국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a가 0보다 커야 한다. 이거를 우리는 밑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꼭 암기합시다. 알겠죠? 드디어 밑조건 하나 암기하는 거예요. 지수의 합장에서 저 밑조건 하나 정도 꼭 암기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죠. 마이너스 3에 6제곱에 2분의 1제곱을 할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지수를 유리수까지 지금 확장한 걸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풀게 되면은 지수 법칙에 의하여 얘네들이 곱셈 연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3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냥 얘를 6제곱 하게 되면은 양수 아니에요? 그 양수의 제곱근을 취하니까 얘 답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음수가 나와버렸네요. 둘이 답이 같지가 않네요.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a가 밑이 음수인 거듭제곱이 살짝 문제가 뭐냐면 막 진동을 해요. 예를 들어 뭐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였다가 n이 2일 땐 4였다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막 마이너스 2였다 4였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 문제로 활용하지도 못해요. 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사용할 때 꼭 밑조건 a는 0보다 크다를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 꼭 암기하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n을 실수까지 확장해보자는 거죠. 네, 실수까지 확장하자는 건데 한마디로 지수에 무리수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무리수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바로 씁시다. 그래서 n에 무리수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n의 뭐 지수의 루트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죠. 무리수. 그러면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뭔가 크게 의미를 두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한테 계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로 등장합니다. 일단은 지수의 확장 3번까지만 쓰시고 4번까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4번. 지수의 확장 성질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건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뭐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 지수의 확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m루트 a의 n제곱이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항상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서 풀라고 얘기해요. 얘는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가고 이걸로 통일해서 풀면은 그냥 다 풀리거든요. 근데 뭐 이런 짓도 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얘를 다시 이렇게 지수로 올리게 되면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얘네가 약분 처리되면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그냥 가능하구나. 교과서에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저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지수 옮기기예요. 지수를 옮겨 볼 건데 예를 들어 a의 2분의 3제곱이 있는데 걔가 b랑 똑같대요. 그러면 얘를 양쪽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다가 세제곱근을 취하고 양쪽에다 제곱을 취하게 되면 얘네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a는 b의 3분의 2제곱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는 예시를 하나 적은 거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있는데 얘를 a의 뭐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b의 n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수 옮기기가 조금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 옮기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로그 하자, 로그.